군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권을 빼앗기다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하자면 일단은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 러일 전쟁 과정에서 뭐 한일 의령서라든지 1차 한일 협약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직접적으로 이제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2차 한일 협약, 우리가 말하는 을사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했다. 이것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 을사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뭐 을사의병이니 자살이니 뭐 자신애니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 안중근의 의건이 이런 활동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조선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배워야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은 결국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건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살펴보기 전에 1차 한일협약은 무슨 정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고문이 파견됐다 했죠. 고문이 파견돼서 뭐 스티븐스 메가타와 같은 고문이 파견됐고요. 자, 2차 한일협약은 통감이 파견됐습니다. 통감이 파견됐고, 이때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파견됐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래서 안중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두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2차 한일협약 이후에요. 즉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사실 이제 고종의 눈에도 보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고종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고종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 미국에 일단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에 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냐면은, 이것은 제가 설명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씁니다. 1882년에 맺어졌습니다. 각 국가의 조약할 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게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거 처음으로 맺어졌다, 이런 거 배웠는데, 그 최혜국 대우 안에 이 외에, 이 최혜국 대우 외에 거중조정이라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거중조정. 이 거중조정은 뭐냐면은, 조선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미국이 조정해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국이 혹시나 조선이 제3국에 의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이 조정해주겠다. 이 거중조정 조약 내용이 있었고, 고종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거에 근거해서 너희 우리 도와주기로 했잖아. 거중조정. 이거에 의거해서 우리를 좀 도와도, 일본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미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조미수 통상조약의 거중조정의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통했을까?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통하지 않았냐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 바로 미국과 일본의 비밀 조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이 거중조정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미국이 거부한 겁니다. 미국이 사실 지켜야 해요. 미국이 조약을 했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망해가는 조선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시겠죠? 이해갑니까? 이 거중조정 조약이 수포로 돌아간다. 왜? 이미 일본과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일본의 지배를 미국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자 고종은 다시 한 번 더 발버둥 칩니다. 바로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이 헤이그 특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만국평화회의라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일본의 부당한 침입을 이렇게 세계에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이 헤이그 특사도 실패합니다. 왜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냐면, 이 을사조약, 이 2차 한일협약에 조선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통감정치 외에 조선에 외교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권이 사라졌죠. 이 을사조약에서 외교권이 없는 가운데 이 헤이그 특사,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서구 열강들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로 가는 것을 이미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잃었던 나라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죠. 실제로 이때 파견됐던 특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연설을 했을지언정 안에 들어가서 일본의 침입의 부당함을 알릴 수는 없었죠. 이미 고종의 노력은 너무나도 늦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뒷북이었습니다. 뒷북.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에게 오히려 구실을 줘버렸죠. 이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너는 황제의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드디어 이제 일본이 조선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바로 3차 한일협약, 이걸 3차 한일협약을 하지 않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1907년 정미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미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한일 신협약에 들어가면 되겠죠. 한일 신협약. 그러니까 이것은 3차 한일협약이라고 해도 되겠죠. 한일 신협약. 이 한일 신협약은 이제 완전히 조선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자, 1차 한일협약이 고문이 파견되었고, 2차 한일협약의 통감, 3차 한일협약은 일본인 차관이 파견됩니다. 차관은 뭐냐면은 장관 아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장관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그 관리까지 일본이 파견한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작은 일까지 모든 것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이 한일 신협약은 사실 조선에서 많은 권한을 빼앗기고 내정 간섭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한일 신협약은 여기에 차관이 파견됐고요. 그리고 이 시기와 함께 군대도 해산됩니다. 1907년에 군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이제 망해버린 나라에 군대가 필요 없다면서 일본은 을사조약에서 외교권을 박탈하고요. 한일 신협약에서 이제 군대를 해산시킨다는 거죠. 아시겠죠? 한일 신협약으로 내정을 장악해 차관을 파견해서 내정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1909년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강탈해 갑니다. 이제 조선의 치안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조선의 치안은 일본이 관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도 이제 일본이 하겠다는 겁니다. 조선의 이제 권한이 거의 다 뺏겼습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만 남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일진회라는 걸 조직해갖고 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친일파들을 동원해서, 일진회를 동원해서 계속 막 세뇌를 시킵니다. 결국 조선을 일본이 지배해야 하는 뭐 101가지 이유 막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계속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계속. 그리고요, 결국은 1910년 조선을 일본이 강제 병합하면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라지고요. 강제 병합으로 일본의 지배에 가게 됩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대한제국과 조선을 계속 헷갈려서 썼는데, 사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는 대한제국이라 말하는 게 맞는데 사실 조선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1910년에 대한제국이 결국 강제 병합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지배에 가게 되었고, 이제 1910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은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에 있었던 1910년부터 1945년 약 36년간의 이 일본 지배의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일 신협약 이후에 마지막 배울 게 바로 강제병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흐름 기억해 주세요. 자,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 강제병합.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차관정치 군대 해산, 강제 병합,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차관정치 군대 해산, 강제 병합,